삼성이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에서 일본산 핵심 소재를 국산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쓰이는 폴리이미드에 대한 1단계 테스트를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미와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갈등에 미온적이었던 미국이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수업 시간에 교사들을 불러 술판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장의 부당한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을 단독 확보했습니다. 그래야지 너희들 뭐 거시기 시켜놓고 사태가 빨라.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빈집털이범이 붙잡혔습니다. 화재 감지기와 똑같이 생긴 몰카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김정은의 최고급 벤츠 차량이 어떻게 북한으로 반입됐는지 추적한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출발해 5개 나라를 거쳤는데 우리나라의 부산항도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18일은 일본 정부가 한일 경제전쟁에서 설정한 1차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강제징용 배상 갈등을 제3국의 중재로 푸는 걸 수용할지를 밝히라고 요구했었죠. 어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한 청와대가 오늘은 중립적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복잡한 물밑기류가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대기업들도 핵심 소재 재고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 스스로 대체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급소를 찔린 삼성전자에 접히는 스마트폰,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김기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산 핵심 소재를 국산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교체 대상은 갤럭시 폴드의 화면을 보호하는 투명 필름, 폴리이미드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품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국산 소재를 확보해 고강도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소재 자체만 점검하는 1단계 테스트는 이미 끝났습니다. 폴리이미드에 손가락 지문이 덜 묻게 하는 추가 공정과 내구성을 높이는 작업을 거쳐 현재는 완성품 형태로 점검하는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은 최대한 빨리 테스트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산 제품 이용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내에서도 호롱 인더스트리라든지 그다음에 SKC 또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런 업체를 키워서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국산화 전략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네, 이번엔 불화수소의 대체 공급처 찾기에 나선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대만과 중국은 물론이고요. 국내 기업의 제품을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환 기자입니다. 수출 규제 조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올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혹시 일본 소재 부품 회사들과도 좀 만남을 가지셨나요? 미안해요. 결론은 탈일본이었습니다. 일본산 불화수소를 써온 삼성전자는 대체품을 찾기 위한 검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회로를 깎거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쓰입니다. 국내산 불화수소는 그동안 세정에만 일부 쓰였는데 회로를 깎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 중입니다. 대만 기업도 대체 공급처로 꼽힙니다. SK하이닉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산을 어느 정도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양하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다 해보고 최대한 재고를 확보하고. 대체 공급처 확보 소식에 일본 언론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반도체 업계의 일본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고, 교도통신은 중국 보도를 인용해 한국 반도체 업체가 중국 빈화그룹으로부터 불화수소를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검증 작업은 보통 수개월이 걸리지만 국내 기업들은 기간을 최대한 압축해 장기전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네, 미국은 한일 경제 갈등을 중재하는 데 그동안 미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온 국무부 차관보는
중재하겠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여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임 후 한국을 처음 찾은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I know right now there's great focus on the tensions in the ROK and Japan relations.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의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 a close friend and an ally to both, will do what it can to support their efforts to resolve. 한일 양국 사이 중재가 아닌 관여를 통해 갈등을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양쪽의 얘기를 들은 뒤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중재 대신 동맹국 관리 차원에서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현종 대통령 국가안보실 2차장도 미국의 중재가 아닌 관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부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김현종 2차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일 갈등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한 스틸웰 차관보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위 구성의 답변 시한이죠. 한국 정부는 오늘 최종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재위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어제와는 달리 중재위 구성에 적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윤정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옵션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옵션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마지막까지 외교적 해법을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이 요청한 중재위 구성에 대해서는 중재위 구성에 적대적이지 않다면서도 중재가 한일 양국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정을 주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중재 방식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일본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경고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삼성 오스틴 공장의 시스템 메모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미국의 피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대응 방안을 놓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유연한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제 갑자기 청와대 참모가 나서 중재위 구성 반대가 최종 입장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겁니다. 결국 정부 관계자가 오늘 외신 기자들 앞에 서서 모든 옵션 검토라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내의 2개 신문 기사의 일본어 번역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터넷판에서 제목을 일본말로 번역하는 과정에 지극히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갔다는 지적입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사였는지 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부 신문의 일본어판 기사 제공 사이트들입니다. 한국어 기사에 없던 표현이 일본어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본의 한국 투자 감소를 보도했는데 일본어판에서는 무슨 낯짝으로 일본 투자를 기대하나 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청와대가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이 100여 년 전 같다는 사설 제목은 국민 반일 감정에 불붙인 청와대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감기 몸살로 이틀간 휴가를 냈다고 보도했는데 일본어판에는 문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억측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일본을 자극하는 사설도 일본어로 번역됐습니다. 중앙일보 일본어판에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미나 정책이란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문제는 일본 언론들이 이를 인용해 왜곡 보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일본 야후재팬 국제뉴스면에는 이런 기사들이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청와대는 언론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일본어로 번역된 국내 기사를 통해 한국의 여론을 이해하는 만큼 여론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청와대가 일본을 향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대책특위 이름이 그곳에 경제 침략이란 표현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어제 저녁 자신의 SNS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 내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을 뽑는 사람은 누구냐며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해 민족 감정에 호소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전쟁에 빗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본이 경제 침략에 대응하는 당청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일본이 거의 선전포고 수준의 그런 이 일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내 설치된 일본 경제 보복 특위의 이름도 일본 경제 침략 특위로 바꿨습니다. 앞서 여권 핵심 참모들도 국채 보상운동, 금모으기 운동 등을 언급하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국채 보상 운동으로 해서 극복을 한 우리의 그 민족의 우수함, 그리고 또 90년 이후에 그 IMF 그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 빚은 다 갚았고. 외환 위기 때 금모기까지 했었던 국민들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그 애국심을 좀 얕보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낭패를 본다고.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외교적 접근보다 반일 감정에만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차에는 기름을 팔지 않는다는 주유소까지 한때 등장했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마트 직원들이 진열대에서 일본산 맥주를 치웁니다. 된장 같은 가공식품들도 창고로 옮겨집니다. 중소형 마트와 편의점이 주도하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일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가세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끝에 매장에서 소량이지만 판매하고 있는 일본산 맥주하고 가공 제품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골목 상권에도 불매운동이 거셉니다. 광명시 슈퍼마켓 160곳은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일본산 제품을 모두 매대에서 치웠습니다. 매출이 감소되는 것도 있지만은 손님들께서 이렇게 불매운동 하시는 걸 보고 그 물건을 안 찾고 다른 물건을 사가시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회원수가 133만 명이 넘는 일본 여행 카페는 운영 중단을 결정했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페리 이용객 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신규 예약은 따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취소물이만 있는 상태라서. 마찰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차에 주유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을 내건 주유소는 일본차 차주들의 항의에 결국 일본차 문구를 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얼마 못 갈 거라고 말해 공분을 샀던 유니클로는 뒤늦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미국에 있어 경찰 수사를 시작도 못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수사당국이 김 전 회장의 강제 송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건 지난 2017년 7월. 출국 2달 만에 여기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해 1월엔 가사도우미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국내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여권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질병 치료를 이유로 변호사를 고용해 미국 체류 비자를 6개월씩 갱신해온 겁니다. 경찰이 법무부에 김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한 건 강제 송환을 통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인 김 전 회장의 비자 연장 거부를 미국 국토안보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지난해 10월 미국 수사당국에 김 전 회장의 강제 추방을 요청한 상황. 김 전 회장 측은 가사도우미와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가사도우미의 말은 다릅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목숨을 걸고도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 그 증거로 김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목소리도 공개했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저 부드럽게 굴려가야지. 김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강지환 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했죠. 하지만 사건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강지환 씨는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에도 줄곧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범행 직후 강 씨가 감옥에 가겠다며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까지 했다는 겁니다. 증거는 피해 여성들이 강 씨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낸 SNS 메시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지환 씨가 자신이 잘못한 게 맞으면 감옥에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경찰을 피해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것은 강지환 씨였습니다. 강지환 씨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소속사 측도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 씨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뒤 상황 파악 중이라고만 했지만 피해 여성들은 사건 직후 이미 소속사 관계자에게 강 씨의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채널A는 강 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소속사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일 강지환 씨 성폭행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술집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가수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는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행을 한 정황이 보이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이민우 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했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술집 내부 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피해 주장 여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다며 이 모습을 이 씨 행동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본 겁니다. 여성들은 이 씨를 고소한 뒤 받은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볼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입을 맞췄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여성들은 고소를 취소했지만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사흘 뒤 팬미팅을 앞둔 이민우 씨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검찰에서 연락을 못 받았어요. 당연히 내 성추행 조사에 임하겠다. 팬미팅은 저희가 아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 씨의 기소 여부는 검찰 조사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학생들 자습시키고 한잔해라. 경기도 초등학교의 교장이 선생님들에게 실제로 한 말입니다. 충격적인 갑질 교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를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인 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업 중이지? 애들 거시기 하고 거시기 시켜놓고 사택을 빨리 와. 영문도 모른 채 불려간 교사의 눈에 들어온 건 술판이었습니다. 술 안 먹지? 이것도 처음이지, 이런 건. 이게 근무 시간에 이게 먹는 게 처음이잖아. 내가 모든 내가 책임질게. 술을 강요하더니 애인이 예쁘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애인이 어디에 있냐? 애인이 예뻐? 질문이 이상하지? 한번 좀 나한테 좀 소개 좀 해봐. 지난해 7월 친목회 장소로 이동하던 버스 안에서도 교장의 노래와 음주 강요는 계속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노래를 부르라고 계속 강요하시는데 내가 놀잇감인가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똑바로 하라면서 발로 엉덩이를 찬다거나.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 교사들에게 도우미를 부르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끼고 싶다,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앉아만 있어라 라고 하고 조롱해를 부르더라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경기도 교육청은 교장 A씨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 갑질 교장이 아이들 급식까지 안주로 먹었다는 말에 부모들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등교 거부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성혜란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한창 뛰놀 시간이지만 학교 운동장은 텅 비었습니다.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학생들은 사흘째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애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은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진짜 애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진짜 살이 막 떨리는데 선생님들이 거기에 불려가시면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시겠어요. 교장의 지시로 학생들의 급식을 술안주로 먹었다는 폭로에는 기가 찰 뿐입니다. 아이들 급식을 뺏어 먹은 거잖아요. 어른이 주지는 못할 만큼 뺏어 먹으면 안 되죠. 저희 처음 들었고요, 지금 그 얘기. 또 아이들이 하는 말이 학교가 감옥이라는 표현을 해요. 파면 당했으면 좋겠고 제가 원하는 건 그래요. 오늘 장학사들을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은 경기도 교육청은 조만간 교장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유도 유단자에게 꼼짝없이 제압당한 남성. 알고 보니 차량 터리범이었습니다. 차를 훔치다 무서운 주인에게 딱 걸린 장면을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흰색 차량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어봅니다. 주변을 맴돌다 차량에 들어간 남성. 잠시 뒤 나타나 차문을 여는 차량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차량 주인과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조수석에서 뛰쳐나온 남성을 뒤쫓습니다. 조수석 수납함하고 이제 가운데 수납함을 이렇게 뒤적이고 계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누구시냐 물어봤는데도 말씀이 없으셨고. 뒤쫓던 차량 주인이 남성의 팔목을 붙잡아 멈춰 세운 뒤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남성은 주먹을 휘두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쥐고 다시 내달립니다. 100m 정도 도망치던 남성은 이곳 좁은 골목에서 차량 주인과 실랑이를 벌인 뒤 다시 맨발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20m도 못 가 유도 2단인 차량 주인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팔 잡고 제가 다리 걸어서 이렇게 넘겨뜨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뒤로 돌아서 팔목을 꺾은 다음에 등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죠.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 내부 구조가 궁금해 차에 탔을 뿐이라며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절도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이제는 아파트 복도의 천장까지 살펴야 하게 됐습니다. 천장에 화재 경보기와 똑같이 생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그가 무엇을 노렸던 것인지 배영진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전원이 켜진 카메라가 현관문과 도어락을 비춥니다. 한 남성이 복도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입니다. 잠시 후 남성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계단으로 뛰어내려갑니다. 남성은 전과 이범희 36살 김모 씨. 이 아파트 6층과 13층 복도 천장에 화재 감지기 모양의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입주민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해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13층에 침입해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6층에도 침입했지만 당시 주인이 집에 있어 화를 면했습니다. 천장에 카메라를 부착했던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결국 김 씨는 어제 새벽 거제 시내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화재 감지기와 똑같이 생긴 몰카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주민들은 대체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건 나고 나서 주민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지. 그런 것도 설치를 좀 하고 CCTV 좀 보강하고 그렇게 예정을 좀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몰카를 이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일당이 붙잡히는 등 몰카를 이용한 절도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노출돼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시로 수시로 바꿔주시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때 골목길에서 여성 뒤를 바로 쫓아오는 남성의 모습, 공포 그 자체였죠. 주택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사건의 흡연으로 인한 민원 제기가 많습니다. 지금 즉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에 설치된 CCTV에서 갑자기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골목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니 관제실로 연결됩니다. 성동구청 통합운영센터입니다. 비상벨 누르신 분 말씀하세요. 서울시가 올해 생활 안심 디자인을 적용한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장소와 그 이유를 알아보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준 겁니다. 주택가에 설치된 안심 펜스인데요. 담벼락을 잡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360도 돌아가게 설계됐습니다. 뒤따라오는 사람이나 불법 촬영을 알아차릴 수 있게끔 골목 모퉁이마다 거울도 달았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을 위해 길바닥과 핸드레일엔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밀집된 주택가는 주소 확인이 쉽지 않아 경찰 출동이 늦어지는 걸 고려해 주소 표지판을 지붕 높이에도 붙였습니다.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도 모를 때도 있거든요. 계단이라든가 레일 조명 이런 것들도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시는 현재 60곳인 생활 안심 디자인 마을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이런 정책만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호신술이나 호신용품에 관심이 몰립니다. 염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먹을 날리고 발차기를 하는 여성들. 퇴근 후 호신술을 배우는 직장인들입니다. 요즘에 이제 여자를 노리는 범죄들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여자들 스스로 방어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도 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방어할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뒤로 물러난 뒤 상대방의 손을 막습니다. 상대방이 잡아당기면 일단은 그 방향으로 따라간 다음 상대방의 눈을 공격하고 손목을 내리친 뒤 밀쳐냅니다. 여성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찾아와요. 한 2배 정도 더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신용품 구매도 늘고 있습니다. 얼굴에 뿌리면 눈을 뜨지 못하는 스프레이와 근육에 물리적 충격을 주는 전기 충격기, 고리를 당기면 시끄러운 경고음을 내는 장치 등이 주로 팔립니다. 여성들이 구매가 예전에 비해서 한 30% 정도 늘었고요. 불안한 심리 때문에 많이들 구매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위협, 예방과 준비가 최선의 방어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전국 유명 클럽과 유흥업소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클럽 아레나와 버닝썬 사건이 계기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카페. 테이블 예약을 받는다는 강남 유명 클럽의 영업 직원, 이른바 MD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MD에게 전화해봤습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더니 화분선을 하는데 제가 자리표랑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좀 바로 선입금부터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로 송금 계좌번호로 보냅니다. 이렇게 전달된 현금은 MD를 거쳐 클럽 대표에게 갔지만 클럽 측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MD 명의의 차명 계좌로 돈을 받아 소득세를 탈루하는 수법입니다. 가수 빅뱅의 멤버 승리가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 클럽 아레나가 썼던 꼼수입니다. 탈세 방식은 현금 매출 누락을 넘어 지분 쪼개기까지 교묘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탈세를 저지른 390명을 조사해 5,18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유흥업소나 대부업자 대표, 스타 강사 등 탈세 혐의가 큰 사업자 163명을 뽑아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이어갑니다. 탈루 은닉한 소득으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업상 밀접한 관련자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보는
고강도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급 벤츠 차량은 유엔 제재 품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젓이 밀반입해 쓰는지 이 과정을 추적한 오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출발해서 5나라를 거쳤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타고 나타난 벤츠 마이바흐 차량. 번호판 없는 이 차량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6억 원에 달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유엔 제재 조치를 어기고 벤츠 차량이 밀반입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6월 벤츠 2대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컨테이너에 실립니다. 이어 배에 실린 컨테이너는 41일간의 항해를 거쳐 중국 다롄항에 도착합니다. 이후 컨테이너는 한 달 가까이 다롄항에 머물렀습니다. 이어 컨테이너는 다시 화물선에 실린 뒤 일본 오사카를 거쳐 지난해 9월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당일 컨테이너는 토고 국기가 달린 화물선인 DN5505호로 옮겨집니다. 이 화물선은 러시아 나호카항으로 출발했지만 18일 동안 종적을 감췄습니다. 부산항을 떠난 뒤 항해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꺼버린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7일 벤츠 차량이 비행기 편으로 북한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고려항공 화물기들이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결국 벤츠 차량 2대를 실은 컨테이너는 4개월 가까이 항해하며 5개 나라를 거친 뒤 북한 평양으로 반입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러시아 나호카항에서 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DN5505호를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다가 체포됐던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검은 모자를 쓴 채 걸어가고 있는 한 남성. I send you email also. Did you get it? No, I didn't.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미소까지 짓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에서 보석을 받고 풀려난 크리스토퍼 안입니다. I don't really have anything to say right now. 아내와 함께 집으로 향한 안 씨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혐의로 지난 4월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안 씨는 보석을 요청했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안 씨는 15억 원 상당의 보석금을 내걸었고 앞으로 자택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또 자유조선 회원 에이드리언 홍 등과도 접촉이 제한됩니다. We just shared a big hug. We're extremely happy and relieved knowing that Judge Rosenblatt approved his release on bond.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북한이 안 씨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 측도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We will take every measure we can to keep his location a secret, and we do have every confidence that he will be safer in the United States than anywhere else right now. 크리스토퍼와는 풀려났지만 아직 스페인 송환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 씨 측은 계속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으로 최대한 송환을 막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오늘 오전 마련된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빈소에는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고인을 최측근 참모로 두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굳은 표정으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한때 친박 핵심으로 고인과 대척점에 섰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소속 정당이 달라지며 다른 길을 걷게 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착잡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혼자 감당했을 그런 어떤 괴로움이나 절망 같은 거 생각하면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스스로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고 또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늘
미안합니다. 친구한테. 고인과 각별했던 정태근 전 의원, 김용태 의원 등은 내내 빈소를 지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측근인 이재호 전 의원을 통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연로의 몸이 깨지 않았으면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MB의 책사로 불렸던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 초기 주류 친이계와 갈등을 빚으며 권력 핵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좋은 추억만 기억하겠다며 울먹였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 보수가 2분 정도만 돼도 발전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발의는 19일 오전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갈등을 겪어온 제4정당 민주평화당이 분당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박지원 의원 등 주로 전남 의원들이 신당 창당에 적극적입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어젯밤 민주평화당 진로에 대한 경론 끝에 박지원 의원 등 반당권파 의원들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하고 튼튼한 제3지대 신당을 발족을 시키겠다. 호남 의원들이 뭉쳐 평화당을 창당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지율이 1%대에 머물면서 이대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평화당 소속 의원 14명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 2명 중 10명이 신당 창당에 동의했습니다. 9월 전 창당 준비위를 발족시키고 연말엔 창당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를 불리는 데 있어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의원 9명의 합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모두 합류하면 호남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일단 신당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국민이 기대만큼의 역할과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세판짜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중도 개혁 세력의 대통합을 통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된다. 총선을 9개월 앞두고 호남발 정치 개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택시들이 확 변합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택시가 등장하는데요. 반려견 전용 택시, 그동안은 편법이었는데 앞으로는 당당하게 데리고 탈 수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자 바로 달려온 택시. 가장 첫 번째가 어떤 콜이라든지 콜 거부가 없고 또 길에서 손님들이 손을 들어도 승차 거부를 할 수가 없게.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승차 거부 없는 택시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플랫폼 택시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를 탈 때마다 눈치를 보던 애견인들에겐 강아지 데리고 타도 돼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탈 수 있는 전용 택시는 지금까지 편법 운영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탈 수 있는 합법화의 길이 열립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타다 영업을 두고 정부는 운송 면허를 내주는 대신 수익 일부를 걷는 데다 택시기사 자격을 얻도록 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타다 운영사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택시제도 개편을 놓고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참여연 선거를 나흘 앞둔 아베 총리가 투표를 독려하려고 꺼낸 농담이 논란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죠.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니가타현의 한 유세 현장에 나타난 아베 총리. 현장의 관중들은 웃었지만 아베 총리를 반대하는 이들은 SNS에서 부적절한 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야당의 명칭을 반복해서 틀리는 것도 의도된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아베 총리를 향해 일부 시민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야유를 보낸 시민을 경찰이 연행하면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 관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詳細については警察にお問い合わせ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2년 전 도쿄 도의원 선거 당시 아베 총리는 야유하는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선거에 대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유세 일정이 전부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목고를 모두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생각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재벌 자녀와 택시 운전사 자녀가 한 학교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사고 일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자사고는 이제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됐다. 이제 자사고는 이제 정책적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내세웠던 자사고가 입시 위주 학교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또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하는 방식은 갈등만 부추기고 남은 자사고의 위상만 더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법 개정을 밀어붙일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 이끌어내자는 걸로 풀이됩니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자사고 폐지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자사고 측은 자사고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청문은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결론을 바꿀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소송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은 다음 주부터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오는 25일 교육부의 최종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둔 전주 상산고 학부모들은 오늘 교육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콧대 높은 해외 명품 브랜드들, 너도 나도 K-팝 스타들에게 자기 옷을 못 입혀 날립니다. 이만한 홍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프랑스 팬들의 격렬한 환호와 응원을 받으며 패션쇼에 참석한 블랙핑크 리사. What did you think of the show? 위너의 송민호는 해외 모델들과 함께 파리의 런웨이에 섰습니다. 해외 유명 패션지까지 이 소식을 전했을 정도. 방탄소년단도 해외 유명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을 자주 입고 나와 주목받습니다. 해외 브랜드가 K-팝 스타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는 건 이들의 글로벌한 영향력 때문. 디올이 방탄소년단 무대 의상을 제작한다고 밝히자 한 패션 사이트에서는 3일 동안 디올의 검색량이 420% 올랐을 정도로 입소문 마케팅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미디어와 다른 SNS, 유튜브 등에서 굉장히 많은 팔로워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게 K-팝 스타들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K-팝의 영향력이 국경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5호 태풍 다나스가 현재 필리핀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올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내일 오후 타이완을 거쳐서 금요일 오후에는 남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로를 유지한다면 일요일 제주와 전남에 영향을 주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마전선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고 오늘 밤은 남부에, 내일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많은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 남부 내륙에는 30에서 8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만들어지는 다량의 수증기가 장마전선을 활성화시키면 우리나라에는 금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많은 양의 장맛비가 올 수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에 따라 날씨 변화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예보되는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인 간 경제 전쟁을 민족 의식을 지피면서 접근해야 될까요? 아니면 열을 식혀 머리로 따져야 할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요, 정치 리더는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내일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가운데 어느 정치인이 어느 쪽에 호소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